안녕하세요. 캘리그라퍼 이용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출간을 했던 내가 봐도 괜찮은 캘리그라피 쓰는 법을 하나씩 알기 쉽게, 제목이 굉장히 긴 책인데, 이 책이 보시면 직접 써서 연습을 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붓펜으로 연습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기도 하고, 붓펜이나 펜으로 책을 직접 쓰는 거 말고 나는 이걸 활용을 해서 화선지 위에 연습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신 분들이 꽤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지금부터 제가 하루하루씩에 있는 각 1차마다 예시문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붓으로 써서, 그리고 나와 있는 작은 팁들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함께 해드리는 시간을 오늘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붓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어느 붓을 사용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꽤 자주 사용했던 그 고려필이라는 붓을 주로 쓰게 될 것 같은데, 이 붓 외에도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붓이 있으시다면 편하신 손에 잘 맞는 붓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은 세필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요즘에는 뭐 그림을 그리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 발인붓을 사용해서 글씨를 쓰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손에 맞는 붓에 대한 큰 제약 갖지 않고 저희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붓을 옆으로 놓고 글씨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첫 번째 1일차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기억은 기억답게 라는 내용의 그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억을 어떤 식으로 썼을 때 그 온전한 모양이, 그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추어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설명은 뭐였냐면, 이제 모음이 옆으로 오는 경우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초성. 소성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중성이라고 하는데, 중성이 모음이죠. 그래서 이제 초성을 저희가 기억으로 쓰고 모음을 붙여서 글씨를 만들어낼 건데, 이때 요 중성인 모음이 옆으로 오는 경우, 가장 쉬운 예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게 있겠죠. 보면 초성, 중성, 모음이 옆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를 저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보시면 얘가 세 가지 단어가 나와 있었어요. 책에 지금 어떤 단어가 대표적인 예로 나와 있냐면, 자, 이렇게 가을, 겨울, 가글이라는 세 가지의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모음이 옆으로 이렇게 붙을 때에는 초성으로 나오는 기억에 가로획보다 세로를 길게 써준다라는 내용이 저희가 지금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자면, 얘를 자, 이렇게 해서 가로가 길게 쓴다거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거의 같게 쓴다거나 꾸미기 위해서 길게 빼서 쓴다거나 이렇게 뭐 쓰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억은 기억답게 가로보다는 세로가 길게 써주실 경우에 모양이 조금 더 잡힌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추후에 연습이 충분히 되신 뒤에는 내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수업 자체가 기초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형태를 맞춰가는 위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시 글자 한번 알아볼까요? 옆에 나와 있는 예시글을 쭉 한번 써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처음이니까 선을 나는 이어서 쓰는 게 편하다 라고 하시면 편하신 대로 이어서 쓰시고요. 나는 그냥 하나씩 하나씩 다 모든 획들을 잘라서 끊어서 쓰겠다 라고 하시면 자음과 모음을 구별해서 편한 방법으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단어가 예시로 나와 있고, 이 단어들은 충분히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여기에 이어서 한번 알아볼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경우는, 첫 번째는 기역을 쓰는데 모음이 옆으로 오는 경우였었다면, 이번에는 기역과 함께 나오는 모음이 아래로 붙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내용, 대표 예시 단어가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었는데 앞에서 썼던 예시 단어들과의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아까랑 잠깐 비교를 해보자면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모음이 옆으로 붙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아래로 붙는 형태가 들어가면서 가로획의 길이가 달라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길쭉해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구경을 똑같이 쓰는데 세로를 길게 기역을 쓴다 그러면 자, 전체적인 볼륨이 세로로 길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구경 같은 경우에 이제 구경의 기역과 구경에서 이제 구의 기역과 경의 기역에 기역 자체의 모양이 조금 다르게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역의 모양을 어떻게 잡을까? 요거 자체도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해보신다면 조금 더 예쁜 형태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 이제 모음이 옆으로 붙는 경우와 다르게 아래로 붙는 경우에는 또 하나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모음의 가로 길이 얘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쓰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보시면 모음의 가로 길이가 길다 보니까 옆에 글자랑 계속 침범을 하면서 이렇게 쓰여지게 돼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고소같이 이런 글자라면 이렇게 되면 획이 겹치는 부분이 생겨버리겠죠. 네. 팁을 하나를 드리자면 아래로 붙는 모음의 가로획을 짧게 쓴다. 이게 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공통적으로 알려드리는 쓰면서 보여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모음이 아래로 붙는 경우, 특히 기역 아래에 의의 형태가 붙는 경우, 그러면 뭐 몇 가지가 있겠죠. 의, 우, 유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올 때는 기역에서부터 의를 한 번에 쓰시는 게 모양을 잡기에는 조금 더 유려해 보일 수가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다? 숫자 2를 쓴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2를 쓰시는데 머리를 너무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요 위에 머리를 조금 평평하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연결해서 쓴 모양을 예시 문구들, 예시 단어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단어들 볼까요? 자, 이렇게 6단어까지 연습을 해 보시면 이제 아래로 붙는 모음이 올 때 기억의 형태까지 연습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억을 저희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 기억이 나오는 한 가지 경우가 더 있겠죠. 초성으로 오면서 모음이 옆으로 붙는 경우와 아래로 붙는 경우를 살펴봤다면 기억이 받침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억이 초성으로 오는 경우가 아닌 받침으로 오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받침으로 오는 경우에는 꾸밈을 위해서 뭐 조금 길게 세로를 길게 늘어뜨린다거나 가로를 좀 옆으로 넓게 펼쳐 쓴다거나 모든 경우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뭐 그 위치에 대해서만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겠는데 기억은 가장 기본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의 형태를 받침으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특히 모음이 세로로 붙는 경우, 요 각시 같은 경우겠죠. 모음이 옆으로 붙어서 아래에 기억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인데 언제를 조심하셔야 되냐면 자, 모음의 세로획과 기억의 세로 부분이 겹쳐서 한 줄처럼 보이는 경우, 이럴 때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어디를 쉽게 위치로 잡아야 되겠느냐?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자, 초성과 모음을 썼다면 그 중간 그쯤에서 받침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국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니까 상관없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특히 지금 보시면 각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뭐냐? 모음 아와 받침 기억이 만나는 경우, 얘를 한 번에 쓰는 방법 비슷하게 생긴 게 있죠. 숫자 5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 쓰시고 5 쓰시면 한 번에 연결된 형태가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을 너무 곡선을 줘버리면 진짜 숫자 5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5처럼 쓴다라는 느낌만 가지고 조금 더 한글스럽게, 그러면 위치만 잡아도 5 쓸 때 밑에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라고 해서 그 부분을 찾으시기가 조금 더 쉽겠죠. 지금 이렇게 쓰는 거는 제가 잘못된 거 보여드린 거예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기억과 5가 동떨어져 보니까 기억 5 이렇게 쓴 거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정도만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예시 단어 연습해 볼까요?
자, 이렇게 6단어를 연습으로 하시면 1주차 1일차 첫 번째 시간 연습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단어 지금 딱 연습으로 썼었던 게 몇 개밖에 안 되냐면 18단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연습으로 쓰는 18단어를 쓰시는데 될 수 있으면 한 단어를 가지고 화선지 한 장 정도는 채워보시는 걸로 저희가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기억 이후에 2일차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을 쓰고 났으니까 저희가 기억과 비슷하게 생긴 뭐 기억 니은 당연히 니은이 나오겠지라고 하시겠지만 니은이 아니라 기억과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그 형태를 비슷하게 갖고 있는 기억을 쓰는 방식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습하시고 이상하게 안 됐던 점, 난 피드백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점을 잘 챙겨서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